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려 75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한 블랙헤드 없애고 안 생기는 법이라는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클렌징 오일에 완전히 정착하고 수년간 해온 진짜 리얼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영상이 이렇게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 영상 이후 저처럼 블랙헤드 박멸에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간증들이 줄이었습니다. 유화과정 유튜브 유씨 아시죠? 지난 영상 이후 좀 더 상세하게 롤링 시간, 핸들링 시간, 유화 시간이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스트 오일로 제가 마녀공장 오일을 꼽았었는데요. 그 영상은 오일 클렌징 러버로서 꼭 한번 소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광고도 1도 없었던, 심지어 마녀공장 오일은 여러분들 댓글 추천으로 제가 써보기 시작해서 소개했었던 건데, 아무튼 제가 진짜로 애용하는 브랜드와의 영상이니만큼 제품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도 드릴 수 있게 되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헤드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블랙헤드 없애고 모공 청소 싹싹 되는 더더 상세한 클렌징 오일 방법,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빵!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가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나 특별하게 애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클렌징 오일이 얼굴을 딥 클렌징 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지만 특히 미간, 턱에 돌돌 떠다니는 피지들, 코에 박힌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에는 8년간 써봐도 클렌징 오일 만한 게 없습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랬다고 뽑고 짜고 뜯고 이렇게 관리하기엔 피지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매일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클렌징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 피부에 있는 피지와 블랙헤드가 녹고 관리되는지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바로 텍스처입니다.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은 쫀득쫀득한 그 텍스처가 롤링할 때 이 피지들을 잘 달라붙게 해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피지들을 잘 빠져나오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농축되어 있고 또 굉장히 농밀한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쫀득하기도 하고 유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의 배합 비율을 진짜 잘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타 브랜드에서 텍스처나 유화가 이만큼 안 느껴진 거 보면 배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퓨어 클렌징 오일은 우리 피부와 유사한 성분을 가져서 피부에 부담도 없고 노폐물 제거에도 좋은 오일이 14가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호호바 오일을 조금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호호바 오일이 사람의 피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식물성 오일인데, 피지와 유사한 성분이니까 이 얼굴에 붙어있는 피지 친구들하고 더 이렇게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씻고 잔 날, 모르고 안 씻고 잔 날, 혹은 며칠 관리를 좀 못해줘서 피부가 미친듯이 거칠어졌을 때 한 번의 사용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짐을 매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몇 통씩 재구매하며 쓸 정도로 마음이 끌렸던 이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마녀공장 오일의 탄생 스토리를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합성 오일과 외제 오일로 가득했던 5, 6년 전에 좋은 성분으로 된 대한민국 오일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못 만드는 거 없는데 오일까지. 지난 영상에서 초록 오일, 노란 오일 두 가지 타입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퓨어 클렌징 오일, 허브 그린 클렌징 오일. 저는 원래 꾸덕한 제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꾸덕한 제형의 점도를 이용해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좀 더 깊게 뽑아내줄 수 있기 때문에 퓨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꾸덕함이 정말 싫으시거나 좀 더 가벼운 사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허브 그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마녀공장 고객 후기엔 퓨어 타입, 허브 타입 이 두 개를 놓고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 따라 기분 따라 바꿔가며 사용하신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요청 많이 해주셨던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세안을 하면 되느냐? 저는 화장을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매일매일 클렌징 오일 세안을 해주고 있고, 남자인 실버라인은 주 2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피부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마찰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찰력이 덜 가게 하려면 당연히 이 손의 힘도 조절을 해야겠지만, 오일의 양을 4펌핑 이상, 이 내 손과 볼 사이에 오일의 양이 항상 두툼하니 자리를 잡게 한 상태에서 롤링을 하셔야 피부에 부담이 없이 떠오른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고 각 잡지 않고 제 평소 습관 그대로 세수하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풀 메이크업 되어 있을 때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풀 펌핑 최소 4회 이상, 꼭 4회 이상입니다. 저는 7번까지도 펌핑합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묻히지 않고 오일만으로 얼굴 전체를 비벼줍니다. 한 바퀴 정도 전체적으로 도포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집중적으로 지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손으로 막 비비는 것이 아닌
오일이 눈 주위에 계속 있도록 주변부에서 오일을 자꾸 끌고 들어오면서 마사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의 오일 양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비비기만 해주면 자극적이기만 하고 세정력도 떨어집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응하다 보면 아이 메이크업을 이렇게 빠르고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강력하다는 그 나한테 뽀뽀해주라는 그 마스카라, 현재 현존하는 모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개인적으로는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서 안 지워진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딥한 메이크업이 안 지워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화장솜에 물을 적셔서 살짝 짜줍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한 펌프에서 두 펌프 정도 짜서 딥하게 메이크업된 부분에 몇 초 올려두었다가 살살 닦아내주는데요. 클렌징 오일을 아이 리무버처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위에 좀 올려두는 동안 메이크업이 오일에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고 약간의 마찰로 좀 더 잘 닦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걷어내주고 얼굴 전체에 오일을 도포하는 클렌징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오일 클렌저로 딥 클렌징도 하고 데일리 클렌징도 하고 아이 리무버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딥한 아이 메이크업은 유화 과정 전의 오일로 100% 지우겠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첫 번째 도포한 오일로 50% 제거해주시고 유화 과정에서 나머지 50%를 제거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볼 쪽을 많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볼은 얼굴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고 모공이 크면 컸지 블랙헤드가 강하게 박혀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사지를 코와 미간, 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도 빠르게 팍팍팍이 아닌 오일의 푹신하고 끈적함을 느끼면서 손끝으로 돌돌돌 문질러줍니다. 손끝에 뻑뻑함이 느껴지면 마찰력이 커져서 피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퓨어 클렌징 오일 같은 꾸덕하고 쫀득한 제형이 더 쉽답니다. 압력이 세야 클렌징 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 없이 돌돌돌 해주면 충분합니다. 눈썹에도 좁쌀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깨끗하게 터치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눈썹도 손끝으로 쓱쓱쓱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볼 마사지를 하는데요. 볼만큼은 압력 조절이 중요합니다. 볼은 첫 오일로 30% 제거, 유화 과정에서 30% 제거, 폼 클렌저로 30% 제거, 마지막 닥토로 10% 제거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내 피부의 얇기와 민감도는 내가 더 잘 압니다.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용해보면서 자극이 가지 않는 선에서 메이크업과 미세먼지들을 잘 제거해주는 시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간중간 오일이 흐르지 않도록 손놀림을 잘 해주는 것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유화 과정입니다. 유튜브 유씨, 유화 과정 유씨의 유화 과정을 잘 살펴봐주세요. 물을 아주 살짝 묻혀서 다시 마사지를 합니다. 유화 과정의 중요성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하얘지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하얘지다가도 다시 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남겨뒀던 아이 메이크업을 좀 더 깨끗하게 지워주고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서 미간, 코, 턱을 돌돌돌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매우 가볍게 볼과 얼굴 사이드를 마사지 해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폼 클렌저입니다. 그때 영상 이후 제가 쓰던 타사 제품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마녀공장에서 퓨어 클렌징 오일하고 궁합이 딱 맞는 폼 클렌저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됐더라고요. 요건데요. 화장실을 딱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이 노란색도 좋지만 무엇보다 세정력하고 제형이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추구하는 대로 정말 뽀득뽀득해요. 저는 오일 클렌징을 7년 8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2차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는 좁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폼 클렌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약산성 폼 클렌저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혹여 오일 세안 후 얼굴에 무언가 올라왔다면 2차 세안에서 때가 엉긴 오일을 잘 제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산성 폼 클렌저는 얼굴의 pH를 맞춰주는 데 집중된 폼으로 때가 온통 엉겨있는 오일을 제거해주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폼 클렌저는 뽀득뽀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세안 단계를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양을 충분히 해주시고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얼굴에서 거품 낼 때까지 문지르는 것조차 저처럼 얇은 피부엔 더더욱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요. 역시 얇은 볼보다는 구석진 부분들을 만져주세요. 물 세안할 때는 헤어라인 깊이 세안제가 파고들지 않게 헤어라인 쪽을 먼저 닦아내줍니다. 샤워할 땐 상관없지만 세안만 해줄 때는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귀 라인, 턱 라인도 폼을 걷어내주고 물로 폼 클렌저를 전체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뽀득뽀득을 볼에서 절대 느끼지 마세요. 손끝으로 뽀도도독이 되는지 체크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미간, 코, 턱을 손으로 꼭 지나가 주세요. 어프어프만 하는 세안법이 한때 유행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뽀드득한지 체크해주는 느낌 정도의 문지름은 있어야 깨끗하게 클렌징 됩니다. 세정력이 너무 좋으면 독한 폼 클렌저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녀공장 퓨어폼은 독한 폼 클렌저가 아닙니다. 순하지만 깨끗하게 닦아내는 폼 클렌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의 자극 없이 잔여 오일과 때를 잘 제거해줄 수 있는 폼 클렌저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대박 중요한 건데요. 막 거울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피지하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얼마나 뽑혔는지 막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법으로 세안했다고 평생을 깊게 박혀있던 블랙헤드가 한 번에 띠용 하고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 피부 겉에 뾱하고 올라와 있는 그런 블랙헤드들은 하루 이틀만 올바르게 오일 세안해도 얼굴 위로 막 굴러다니고 빠진 게 손으로도 느껴지고 세안 후에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티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피부는 계속 케어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피지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걔네들을 방치하면 까만 블랙헤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은 블랙헤드는 겉에 튀어나온 애들보다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일 세안 후 닥토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수분을 잘 주는 세럼 도포, 보습을 강하게 해주는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느낌만 찾으면 이는 하나하나 말로 설명할 것도 없이 손에 익게 됩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조져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클렌징 오일로 좀 더 깨끗하게 피부를 꾸준히 어루만져 볼까? 라는 부드러운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용법에서는 끈적한 점도를 느끼며 모공이 큰 부분에 뭔가 뽑혀나올 수 있게끔 하는 롤링 스킬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제형이 쫀득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꾸덕한 제형일수록 스킬이 없어도 얇은 피부에 많이 문지르지 않아도 덜 자극적으로 모공을 청소해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퓨어 클렌징 오일? 맨 얼굴에 바로 오일을 비비는 게 먼지와 메이크업을 다 비비는 것 같아 더럽게 느껴진다. 괜찮을까? 라고 댓글도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클렌징 오일은 물기가 없는 피부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는 거라 그렇게 느껴져도 참으세요 라고 할 순 없는 거고 가볍게 클렌징 워터로 겉에만 걷어내 주시고 클렌징 오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번엔 아이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간단한 메이크업 때 클렌징 방법입니다. 역시 4번 이상 펌핑해서 눈을 뜬 채로 볼에 오일을 갖다 대주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줍니다. 그리고 섬세한 손끝 터치가 필요한 미간, 코, 턱, 눈썹을 위주로 마사지 해주세요. 오일 세안을 매일 해주다 보면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는 표면 각질이 너무 정리가 돼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최소한의 터치만 해주셔야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만 터치해주고 바로 유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때도 내 피부에 너무 마찰이 크지 않은지에 집중하면서 터치합니다. 풀메떼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물세안으로 제거해주시고 폼클렌저 단계로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일이 완벽히 다 제거되지 않은 채로 폼클렌저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로 오일을 너무 다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피부에 또 강한 압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풀메떼 세세하게 다뤄서 가벼운 메이크업 때 세안 방법은 한결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마녀공장도 저도 지금 클렌징 오일이 안 맞았던 분들께 무조건 사용법이 잘못됐다, 모든 사람한테 클렌징 오일 세안법이 잘 맞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잘 맞을 수도 있는데 클렌징 오일 세안법은 세안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용법을 전하려자니 말도 많아지고 디테일이 복잡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막상 깨우치고 손에 익고 나면 그냥 당연함이 되는 것이 바로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블랙헤드가 빠져나간 모공도 까매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가 아닌데도 구멍이 어둡게 보여서 블랙헤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적당하게 피지가 모공에 차 있는 건 정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자고로 거울은 가까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녀공장과 함께하는 영상인데 구매 혜택, 이벤트 없으면 아쉽잖아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따라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노란 오일과 폼 클렌저까지 세트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또 3월 한 달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마녀공장은 올리브영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인 거 아시죠? 진짜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쟁여두려고요.
구매 혜택에 관해서도 아래 더보기란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정보와 마녀공장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깔끔한 모공 청소하시고 블랙헤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